서울 외곽 재래시장 입구,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시장 어귀 한쪽 구석, 작은 국물차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살 박지아는 헐어진 털모자를 눌러쓰고 손을 호호 불며 서 있었어요. 낡은 패딩 주머니 속 손난로는 이미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서 어묵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붉은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죠. 지아는 얼어붙은 손으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뜨끈한 어묵 있어요. 몸 녹이고 가세요. 목소리는 맑았지만 입김은 하얗게 새어나왔어요.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아는 자리를 뜰 수 없었죠. 하루 12시간 이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했지만 지안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재수학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사는 것도 빠듯했으니까요. 대신 지안에게는 손에 쥔 국자와 낡은 국물차와 그리고 지안을 손녀처럼 키워준 최말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지안이 9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먼 친척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때 시장 안쪽에서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거 뭐 그리 어렵겠냐? 밥이나 먹이고 재우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11년을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지안을 짐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학교 준비물 하나라도 필요하면 새벽부터 국밥을 더 끓였고 지안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며 손을 잡아주셨죠. 할머니의 거친 손바닥 온기가 지안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할머니가 자주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찬 공기와 연기를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국밥집을 접을 수 없었죠. 병원비와 월세를 내려면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지안이 나섰습니다. 실내 국밥집보다 간단한 야외 국물차로 업종을 바꾸고 지안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가끔 나와서 지안을 거들었지만 요즘엔 그마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안아, 미안하다. 할매가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가를 붉히셨죠. 지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밤마다 꽁꽁 언 손을 녹이며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친구들이 대학 축제 사진을 올릴 때 지안은 어묵 국물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냈죠. 그래도 지안은 웃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할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요. 울면 더 추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지안은 국자를 들고 외쳤습니다. 어묵 드세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지만 국물차에서 피어오르는 김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그 김 속에서 내일도 버틸 힘을 찾았어요.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 최고급 호텔 40층 스카이라운지였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샹들리에 아래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서 호텔 그룹 회장 한도연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에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도연의 앞에는 9살 손녀 한유림이 앉아 있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이 정성껏 준비한 코스 요리가 유림 앞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구운 생선 요리, 색색의 채소로 장식된 샐러드, 따뜻한 수프까지요. 하지만 유림은 접시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물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유림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돌렸어요. 때로는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가기도 했죠. 2년 전 한서 호텔 지점 가운데 하나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그날 호텔에 묵고 있던 유림의 엄마 한지수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유림은 그날 엄마와 함께 호텔에 있었지만 다행히 직원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공포가 깊이 새겨졌죠. 타오르는 불길, 매캐한 연기 냄새, 엄마를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 그날 이후 유림은 불에 익힌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병원에서는 외상 후 식이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림아, 조금만 먹어봐. 몸이 약해질까봐 할아버지가 걱정된단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도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이려 했다가 유림이 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으니까요. 최고의 영양사를 고용했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유림의 다친 입을 열게 하는 건 아무도 할 수 없었죠. 도연은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손녀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도연과 유림은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심 거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고 도연은 뒷좌석에서 유림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죠. 유림아, 오늘 학교에서는 뭐 했니? 그냥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유림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화를 이어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접어들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도로는 막혀 있었고 차는 느릿느릿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재래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죠. 운전기사가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차를 멈췄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창 사이로 찬바람과 함께 어떤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 냄새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피어오르는 김 냄새가 차 안으로 흘러들어온 거죠. 유림의 눈이 처음으로 동그래졌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보던 아이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냄새, 무슨 냄새예요?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유림이 음식 냄새에 반응한 건 2년 만에 처음이었죠. 항상 고개를 돌리거나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림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동쪽 골목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어묵 국물 냄새 같습니다. 회장님. 유림은 골목 쪽을 바라보았어요. 노란 가로등 아래 작은 국물차가 보였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유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유림이 스스로 먹고 싶다고 말한 건 화재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도 유림은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런 길거리 음식을 손녀에게 먹여도 될까? 위생은 괜찮을까? 하지만 유림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졌어요. 2년 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손녀의 눈에 다시 켜진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차를 골목 입구에 세웠어요. 도연은 유림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도연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유림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연은 유림의 작은 손을 꽉 잡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차가 보였어요. 낡은 철판 위에서 어묵이 지글거리고 붉은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지아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지나가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복 입은 중년 남자와 단정한 외투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아는 얼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추우시죠? 지안의 맑은 목소리가 찬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어요. 유림은 조심스럽게 국물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저 국물 먹어도 돼요? 지아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더욱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가장 따뜻한 국물로 드릴게요. 지아는 깨끗한 종이컵을 꺼내어 국물을 가득 떠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을 유림에게 건네며 말했죠. 조심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요. 유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도연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죠. 혹시라도 유림이 다시 구역질을 하면 어쩌나, 토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유림은 국물 냄새를 천천히 맡았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은은하게 달큰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역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안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었죠. 유림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컵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 모금 천천히 삼켰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입안 가득 구수한 맛이 퍼졌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유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토할 것 같은 느낌도 없었죠. 오히려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유림은 또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모금. 종이컵 속 국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2년 만에 손녀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유림은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지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무슨 사연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더 드릴까요? 지안이 물었지만 유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일도 오고 싶다니 국물이 그렇게 맛있었나 싶었죠.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매일 여기 있어요. 유림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또 와도 돼요? 도연은 손녀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유림이가 먹고 싶으면 매일 와도 돼. 유림은 환하게 웃었어요. 2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이다운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지안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왜 우는지, 왜 웃는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도연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지안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국물 한 컵인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받아두세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난처해하며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유림의 손을 잡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유림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지안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연과 유림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아는 손에 쥐어진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다시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물 드세요. 그날 밤 차 안에서 유림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수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손녀를 웃게 한 건 골목의 작은 국물차였습니다. 도연은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이곳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국물. 엄마 냄새 같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 국물차를, 저 아이를 꼭 지켜주리라. 그날 이후 유림은 매일 저녁 골목 국물차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할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 유림은 꼭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그 골목 갈 수 있어요? 도연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밥을 먹는다는 것, 음식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으니까요. 운전기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고 유림은 뛰어가듯 국물차로 향했죠. 지아는 이제 유림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저 멀리서 단정한 외투를 입은 작은 아이가 다가오면 지아는 미리 깨끗한 종이컵을 준비해 두었어요. 오늘도 왔구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유림은 이제 지안에게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대답만 하던 아이가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지안은 국물을 저으며 유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래, 무슨 그림 그렸는데? 언니 그렸어요. 국물 파는 언니요. 유림이 수줍게 말했어요. 지아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나를 그렸다고? 와, 그거 보고 싶은데. 다음에 가져올게요. 유림은 국물을 호흡으로 마시며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녀가 저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림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국물차에 도착했어요. 학교에서 준비물을 챙기느라 시간이 걸렸던 거죠. 골목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국물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장사 끝났어요?
유림이 조금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아는 얼른 손을 저으며 웃었죠.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잠깐 쉬고 있었어. 국물 드릴게. 지아는 다시 불을 켜고 국물을 데웠습니다. 유림은 국물차 옆에 서서 지안이 국자를 저으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찬바람에 지안의 손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죠. 언니, 손 안 아파요? 응? 아, 괜찮아. 익숙해서. 지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유림은 지안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따뜻한 차 안에 있다가 잠깐 나온 것뿐인데 지안은 몇 시간이고 여기 서 있었던 거잖아요. 지안이 국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은 떡꼬치도 하나 줄게. 서비스야. 언니, 돈 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야.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떡꼬치를 유림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유림은 떡꼬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공부 안 해요? 지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유림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지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학교 졸업했어.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지. 대학교는 안 가요? 응, 못 가. 돈이 없어서. 지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이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림은 떡꼬치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물차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해. 유림은 지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안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왠지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나으세요? 글쎄, 의사 선생님이 오래 걸린대. 할머니 폐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 지아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유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언니도 힘든 일이 많구나. 유림은 엄마를 잃은 뒤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안을 보니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혼자 서서 국물을 파는 지안도, 아픈 할머니를 돌보는 지안도, 대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지안도요. 유림은 국물을 다 마시고 떡꼬치도 다 먹었어요. 지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 나 내일도 올게요. 그리고 언니 힘내요. 유림의 작은 목소리가 찬바람 속에서 울렸어요. 지아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내가 와서 국물 마셔주니까 언니는 힘이 나. 유림은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유림아, 저 아이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니? 할머니가 아프셔서 언니가 혼자 국물 팔아서 병원비 벌고 있대요. 대학교도 못 간대요. 유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국물차 쪽을 돌아보았어요. 지아는 다시 국자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국물을 권하고 있었죠. 20살 아이가 홀로 세상과 맞서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아려왔어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장을, 이 골목을 도연이 밀어버리려 했던 그 시절이요. 도연은 유림의 손을 꽉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지안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 아이를, 저 국물차를 자기가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연은 유림과 함께 국물차를 찾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지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국물차 앞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최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몸이 좀 나아져서 오랜만에 나온 거였어요.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국물을 저으셨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죠. 유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니는 어디 갔어요? 아, 우리 지안이 말이냐. 잠깐 심부름 갔어. 곧 올 게다.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유림에게 국물을 건넸어요. 도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았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듯 헐떡이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지안이가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또 한 번 하시고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어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죠. 유림이 국물을 마시는 동안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국물차 뒤편으로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말순이네 국밥이라고 낡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가게 내부가 보였어요. 할머니, 저기 국밥집도 하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집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국밥 팔았지. 근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서 문 닫았어요. 들어가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제가 국물차 좀 봐드릴게요. 도연의 제안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손님이 무슨 말씀을.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또 기침을 하셨고 결국 도연의 부축을 받아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림도 할머니를 따라 함께 들어갔죠. 국밥집 안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연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해드리고 물을 찾으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한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지가 여러 장 덧붙여져 있었죠. 도연은 무심코 다가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서 호텔 그룹 재개발로 쫓겨나는 영세 상인들. 제목을 읽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시장 상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재개발 반대. 상인들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연은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서 호텔 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2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재래시장 상인들이 강제 이주 위기에 처했다.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체 상가 마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났어요. 15년 전 이 시장을 재개발하려던 계획이요. 당시 도연은 회사 경영에만 몰두했었죠. 보고서에 나온 숫자들, 예상 수익률, 브랜드 가치 상승 그래프만 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평생 지켜온 가게를 잃는다는 것,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사업이니까, 발전이니까, 경쟁력이니까 하는 말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었죠. 도연의 시선이 기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누군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 가게를 지키지 못해도
아이만은 지키자. 필체를 보니 할머니가 쓴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때도 이 자리를 지키려 애썼고 가게를 뺏길 위기에서도 지안만은 지키려 했던 거죠. 도연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기침을 하며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유림이 할머니 곁에서 물을 건네고 있었죠. 할머니, 물 드세요. 고맙다, 아가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마셨어요. 도연은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렇게 차갑게 아무렇지 않게 서류에 도장을 찍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손님, 물 찾으셨어요?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받아오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울렸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도연은 물컵을 들고 나와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웃으셨지만 도연은 할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그때 지안이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손님들이 여기 계셨네요. 지안은 가게 안에 있는 도연과 유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연은 지안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 잠깐 쉬시라고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국물차 볼게요. 지안은 얼른 밖으로 나가 국물차 앞에 섰어요. 도연은 유림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도 계속 신문 기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자기가 한 일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지안의 얼어붙은 손, 할머니의 떨리는 기침 소리, 신문 기사 속 절박한 플래카드 문구들이 겹쳐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 앞에 우편물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었죠. 상인회장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시장 개선 사업 시행 계획 안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상인회장은 얼굴이 굳어지며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급히 확성기를 들고 시장 안을 돌며 외쳤어요. 상인 여러분, 긴급 회의합니다. 지금 당장 상인의 사무실로 모여주십시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안도 국물차 정리를 멈추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좁은 사무실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상인회장은 공문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이 시장을 철거한답니다. 노후 시장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요. 사무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또요? 1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막아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됐고 시행사도 정해졌어요. 한서 호텔 계열 도시개발 회사랍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든 상인들은 15년 전을 기억했어요. 그때도 같은 회사였죠.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서 외쳤지만 결국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했던 기억이요. 보상은 얼마나 준대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인회장은 공문을 다시 펼쳐보며 대답했어요. 감정가의 60%랍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새로 짓는 상가 분양권으로 준답니다. 60%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새 상가 분양권은 또 뭡니까? 그거 받으려면 추가 비용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아는 뒤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철거라니, 또다시 쫓겨난다니요. 상인회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첫 번째 철거 대상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 입구 쪽부터 시작한답니다. 상인회장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안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말순이네 국밥집, 지안이 국물차. 지안의 이름이 불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지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지안아, 너희가 첫 번째구나. 어쩌니?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지안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안은 국물차 앞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죠. 지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평생 지켜온 가게를 또 빼앗긴다고. 할머니는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지안은 병원에 갈 때마다 밝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죠. 장사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지안은 할머니 병실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지안을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죠. 우리 지안이 왔구나. 오늘 장사는 어땠니? 네, 잘 됐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지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거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더 아플까봐 두려웠죠.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미안하다. 할매가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지안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병실을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지안은 생각했어요. 또 뺏기는 거야? 할머니가 평생 지킨 이 자리까지. 그날 밤 지안은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떨어져 내렸죠. 국물차는 덮개로 덮어두었지만 내일이면 철거 현장 조사관들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안은 국물차 앞에 서서 손으로 철판을 쓰다듬었어요. 낡고 녹슬었지만 지안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켜온 마지막 터전이었죠. 어떡하지? 작은 중얼거림이 눈 내리는 골목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심 한복판 한서 호텔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재개발 담당 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죠. 회장님, 노후시장 재개발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35%이고 완공 후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매출, 수익 그래프, 투자 대비 효과.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숫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고서 첫 장에 재개발 대상 지역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구석에 작은 국물차가 보였어요. 지안의 국물차였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유림이 국물을 마시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안의 얼어붙은 손, 최말순 할머니의 기침소리, 국밥집 벽에 붙어있던 신문 기사까지 모든 게 겹쳐졌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담당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임원들은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은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지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서울 외곽 쪽 하늘에 눈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15년 전에도 똑같이 도장을 찍었죠. 그때도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할 건가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속 예고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구청 승합차 2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직원들은 서류철과 카메라를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개발사 직원들도 나타났죠. 상인들은 가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니까요. 구청 직원 한 명이 붉은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 가게마다 표식을 찍기 시작했어요. 철거 대상. 선명한 붉은 글씨가 가게 문짝에 새겨졌습니다. 상인들은 그 글씨를 보며 고개를 떨궜죠. 지아는 국물차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철판을 꽉 잡았어요. 개발사 직원이 줄자를 들고 지안의 국물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물차 크기를 재기 시작했죠. 구청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기 곧 비워야 합니다. 안전상 문제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 평생이었는데요. 규정입니다. 보상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직원들은 차갑게 대답하며 기름통과 국물통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국물통을 막아서며 울먹였습니다. 아직 장사 시간인데요. 제발, 지금 당장 치우라는 게 아닙니다. 조사만 하는 거예요. 직원은 지안을 밀어내고 국물통 뚜껑을 열었어요. 지안은 뒤로 비틀거렸죠. 주변 상인들이 달려와 지안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안아, 참아라. 어차피 막을 수 없어. 상인 아저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국물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국물이 할머니와 지안의 전부였는데 이제 다 빼앗기는 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도연이었죠. 도연은 시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뒤따라 비서 2명이 함께 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도연을 보고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여기 어떻게... 도연은 직원들 앞을 지나 국물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연은 지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구청 직원들과 개발사 대표를 바라보았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잠시 작업을 중단해 주시죠. 구청장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압니다. 하지만 이 사업, 일단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개발사 대표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예산도 편성됐고 일정도 다 잡혔습니다. 지금 중단하시면... 도연은 손을 들어 대표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상인들, 철거 대상 표식이 찍힌 가게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지안의 모습까지요. 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상인들과 다시 처음부터 협의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철거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 회사 이름으로 사람들 삶을 또 밀어버리는 일은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지아는 얼떨떨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국물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지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도연은 구청장에게 말했습니다. 구청과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서 중단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서 호텔 그룹 회장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일단 철수합니다. 직원들은 서류와 도구를 챙겨 차로 돌아갔어요. 개발사 대표도 황급히 뒤따라갔죠. 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지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15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한서 호텔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도연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안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연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은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들을 도와주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안은 도연을 할머니 병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지안이 들어오자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지안아, 왔구나. 그 손님도. 할머니는 도연을 알아보셨어요. 국물차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서 호텔 회장 한도연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지안도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보았죠. 도연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시장을 밀어버리려 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얼굴 신문에서 많이 봤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우리 가게도 한번 나가야 했지요. 그래도 애 하나는 키워야 했으니까 버텼어요.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거두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왔지요.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연은 두 사람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만 보고 누구 삶이 짓밟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갚고 싶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자리 지켜주실 거예요? 도연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지안의 얼어있던 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손을 녹이며 버티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시장 입구에는 공사막이 걷히고 새로 단장된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거가 아니었어요. 공동 리모델링이었죠. 도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인들과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상인들이 주인이 되어 지분을 나누고 한서 호텔은 자본과 운영 컨설팅만 제공하는 구조였죠. 상인 여러분이 이 시장의 진짜 주인입니다. 저희는 그저 옆에서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도연은 첫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상인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지안의 국물차는 시장 입구 상징 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낡은 국물차는 사라지고 따뜻한 실내 매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유리창 너머로 깨끗한 주방이 보이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8개나 놓였죠. 지아는 새 가게 앞에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간판에는 말순이네 국물집이라고 예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딴 거였죠. 할머니, 보세요. 우리 가게예요. 지아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가게 앞으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아직 걷기는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할머니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구나, 지아나. 할매가 너한테 이런 걸 물려줄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 호텔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오늘 한서 호텔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장 사람들 장학 및 창업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래시장과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입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어요. 도연은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추운 겨울밤 국물을 팔며 버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삶을 외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죠. 첫 번째 장학생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도연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안, 조리 및 영양학 전공.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가 언젠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지아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면 속 도연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지안아, 이제 내 꿈을 펼쳐라. 할매가 못해준 걸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할머니, 전 다른 친구들 먼저 도와줘도 괜찮아요. 지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다른 아이들도 희망을 갖는 거란다. 당당하게 받아라. 며칠 뒤 새로 단장된 시장에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뒤편 작은 공터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림과 지안이 커다란 쟁반에 어묵꼬치를 가득 담아 나눠주고 있었죠. 자, 하나씩 받아가세요. 따뜻할 때 먹어요. 지안의 환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어묵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유림은 지안 옆에서 국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나중에 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유리미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지아는 유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유림은 어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언니, 이 국물이 진짜 기적 같아요. 나를 살려줬거든요. 유림아, 내가 있어서 언니도 힘이 났어. 고마워. 저녁이 되자 새로 단장된 시장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주황빛 조명이 골목을 밝혔어요. 상인들은 가게 앞에 서서 박수를 쳤고 손님들이 하나둘 시장 안으로 들어왔죠. 지안의 국물집에서는 뜨끈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운 봄바람 사이로 구수한 향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죠. 도연은 시장 입구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이 할아버지 옆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따뜻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그렇게 느껴진다. 도연은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조금은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는 것 같구나. 옆에서 말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을 둘러보며 허허 웃었어요. 회장님, 늦게라도 알면 됐지요. 사람은 늦게라도 바뀌면 그게 참말 귀한 거예요. 도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우리 지안이를 살려줘서요. 아닙니다. 지안이가 제 손녀를 그리고 저를 살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지안은 가게 안쪽에서 커다란 냄비를 휘저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창문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갔죠. 지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물 드세요. 지안의 맑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국물을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왔지만 그 골목만큼은 사계절 내내 뜨끈한 국물처럼 따뜻했어요. 지안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유림은 매일 웃으며 국물을 마셨죠. 도연은 시장 입구를 떠나며 뒤돌아보았어요. 환하게 빛나는 간판, 웃음소리로 가득한 골목,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집.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군. 그리고 유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유림아, 또 오세요. 도연은 손을 흔들어 대답했죠. 봄바람이 불어왔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겨울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